네, 오늘 129번째 토요금 원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법정 참식을 7번째, 용서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심이라기보다 흐트러지려는 나를 나 자신이 거두어 드리는 일이 아닐까 싶었다. 용서하라. 마음이 후련해질 때까지. 용서는 스스로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행위이다라고 하는. 다음은 자기 가치 찾기.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서 자기 가치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삶과 앞으로의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남들의 칭찬은 우리의 마음이나 영혼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 조슈아 베커의 삶을 향한 완벽한 몰입에 나오는 그러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미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재능과 가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갖고 있고 모두가 다 다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경쟁하면 됩니다. 다음, 음식의 맛이 먼저다. 외형보다 본질이 먼저다. 우리가 음식점을 찾아갈 때 기대하는 건 그 음식점의 본사가 어느 동네에 얼마나 멋지게 지어졌는지가 아니라 음식의 맛이다. 아무리 본사가 뉴욕 맨하튼 한가운데 50층 건물로 자리 잡고 있어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 음식의 성패는 건물이나 간판에 있지 않습니다. 음식의 맛에 있습니다. 처음에 그 맛이 끝까지 유지되는 한결같은 맛에 있습니다. 흔히 초심을 잃지 말라 합니다. 초심을 잃었을 때 본질을 망각하게 되고 놀랍게도 고객들은 그걸 꿰뚫어 보고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아무리 현란한 외관도 결코 혀를 속이지 못합니다. 맛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많은 것들과의 관계. 아이의 창의성을 키우려면 뭘 가르쳐야 하죠? 추천할 만한 교육센터가 있나요? 창의성은 절대로 아이에게 무언가를 주입하는 식의 교육으로 기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의 창의성 개발을 저해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진정한 창의성을 펼치면서 사는 아이가 되길 바란다면 많은 것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창의성을 키우는 것,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교육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주입식, 암기식, 서열식 교육으로는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많은 것들과 관계를 맺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다양한 경험, 다양한 사고, 다양한 만남 속에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생겨날 때 창의성은 저절로 뒤따라옵니다. 한 아이의 기발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미래의 세상을 바꿉니다. 네, 문장을 소개시켜드리는데
다시 한번 또 의미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재근 선생님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정 스님의 용서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심이 아니고 흐트러지는 나 자신을 거두어들이는 일이다. 일다행 쪽에서도 용서와 화해를 늘 주요 주제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화해라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것 같고, 용서는 굳이 상대방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나 편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내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가치 찾기, 참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런 부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조금 칭찬받거나 인정받거나 하면 좀 우쭐한 마음 들기 마련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의 가치를 찾는다는 것은 어떤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음식의 맛이 먼저다 하는 것과 같이 내용보다는 본질을 중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들과의 관계, 창의성, 이 얘기하는 건 사실 아주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모두 다 아마 같은 생각을 할 텐데, 어떤 이 서열식으로 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많은 것들과 관계를 맺도록 돕는, 그래서 경험하고 만나고 생각하고 하는 데서 창의성이 아니면 잠재력이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껐었군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강균왕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 처음에 법정 스님에 대한 거는요, 용서라고 말씀을 이해를 했는데, 그게 난가의 다름이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이나 사고가 맞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자기를 생각을 하면서 용서라는 그 단어가 기억이 되었고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몰입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누군가가 몰입은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 세 번째의 재능에는 모두는 누군가의 에너지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남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하실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음식의 맛이 먼저다라는 것은 깊이 신뢰에 대한 생각을 했고요. 네 번째는 창의성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방금 김재근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즘에 저는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너무 되게 고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게, 요즘에 페이스북에 딱 이렇게 가끔 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 철학이나 일정에 대한 게 글이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신다 뭐 글도 썼고, 또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쓰곤 해요. 근데 그걸 대통령이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쓰는데
여기에 그 진재근 선생님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 그 서열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걸 거기에다 써놓으면 조금 만약에 그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왜 목이 가라앉아 그 쓰면은 혹시 반영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생각나는 걸 쓰곤 하거든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글 발췌해 주셔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영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용서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분석의 그 제대로 된 분석,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파악, 평소나 이제 일이 벌어진 다음에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건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용서가 먼저 돼야, 내 자신에 대한 용서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상대에 대한 용서가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스스로에 대한 용서가 안 됐는데 그 남을 용서한다. 그거는 저는 사회 분위기로서 용서가 강요되는, 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용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가치 찾기 부분에서는 나 자신이 현재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것 이외에 무슨 가치가 또 필요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이제 또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역할을 그냥 하면서 잘 살아내고 있으면 그거 자체로 그냥 가치인데, 그 외의 가치는 사실은 남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상 아닌가. 그리고 또 가치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이 어떤 가치를 막 추구하지는 않잖아요. 몸 자체가. 그게 아니라 이 생각이 자꾸 가치 추구를 하는데, 결국 그래서 가치에 집착하는 거는 그건 정신적인 만족을 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가치 자체는, 진짜 본질적인 가치는 건강하게 몸 관리하면서 딱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또는 거기에서 더 욕심을 낸다면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계속 마련하는 거, 그런 정도 선이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맛이 먼저다라는 부분은 사실 음식의 진짜 본질은 정말 그게 맛일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쓴 거라든가 아니면 이거저거 챙겨서 먹을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진짜 본질은 음식의 본질은 몸을 잘 유지하기 위한 거, 요게 원래 본질인데 그 이외의 거는 갖다 덧붙여서 뭔가의 필요에 의해서 자리의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돈자랑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들러붙은 거지 음식의 본질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의 맛이 먼저가 아니라 내 상황이 먼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음식이 제 아무리 그 맛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잘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미 배부르고 그러면 그 과하게 먹는 거는 몸에 해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 상황이 먼저다.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 뒤에 4번에 나오는 것처럼 관계, 나와의 음식과의 관계가 우선되는 거고, 이제 또 같은 음식도 누구랑 그 식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배가 고픈데도 먹고 싶지 않은 때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맛이 먼저라기보다는 함께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리고 영양도 중요하고, 또 양도 저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맛있고 그런데
양이 너무 조금 나오면 저는 화가 날 때도 있거든요. 약 올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약간 맛은 떨어져도 풍성하게 이렇게 주려고 또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 식사하는 자리나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땐 또 느껴지는 게 있는 거죠. 넉넉하게 먹이려고 이분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구나,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똑같은 음식도 또 가격, 내가 지불해야 되는, 그걸 먹기 위해서 많이 이동을 해야 된다든가, 긴 대기줄을 내가 참아내야 된다든가, 너무 높은 비용을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면 역시 또 그 음식의 이게 본질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맛이 먼저다라는 부분은 그렇게 볼 수는 있겠다. 근데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지는 알겠는데, 제 경우에는 100% 인정하기는 조금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많은 것들과의 관계 부분에서는 저는 이 애들한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자꾸 창의성, 이거는 진짜 부모의 욕심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창의성이 만들어질 때까지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저는 기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초가 충분히 깔려야 창의성이 발휘가 되지. 예를 들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창의성이 풍성하게 계속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몸이 불편하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 창의성을 계속 발휘하는 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창의성 이전에 아이에 대해서는 쌓아가는 순서가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건강, 이런 본능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먼저 충분하게 갖춰주는 게 부모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감성적인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해줘야지, 안 그러고 창의성을 기른다고 하면서 감성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고려를 안 하면 사실 창의성 기르겠다고 한 게 폭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능 다음에는 감성,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스스로 분석하고 자기 자신을 바꿔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이성적인 능력, 행동력,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서, 그러면서 제대로 된 창의성도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 하나가 이렇게 자라더라도 뿌리가 잘 내리고, 그 다음에 잎도,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줄기, 가지도, 그러고 나서 꽃, 열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내놓는 종자만을 위해서 뿌리가 어떻게 됐건 이파리가 어떻게 됐건 요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물론 이제 여기서 창의성 질문이 앞에 거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창의성 위한 교육센터만 찾는다, 요렇게 가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긴 한데, 왠지 느낌이 요즘 강남 쪽 분위기, 대치동 분위기, 요런 쪽으로 본다면 약간 그런 식으로 간 거 아닌가. 왜냐하면 창의성이 자연과 가까이 있으면서 제일 많이 발휘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정이라든가 부모, 이런 데서 부모가 창의력 있게 이렇게 움직이면 자녀들은 창의력을 진짜 쉽게 갖는데요. 근데 부모가 창의력이 없이 지금처럼 바깥에서 해주기 원하는, 바깥에서 어디 센터에서 뭐 가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내 자녀를 알아서 해주겠지, 나는 돈만 갖다 주고 이렇게 뒷바라지만 하면 그러면 아이의 창의력이 만들어지겠지, 이건 되게 창의력이 없는 생각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자녀도 창의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근데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한 아이의 기발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미래의 세상을 바꾼다, 요거는 저는 약간 요거는 마블 시네마 약간 그런 식으로 히어로 쪽을 이렇게 자꾸 위주로 하는 그런 사고, 헐리우드적인 사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정말로 미래의 세상을 차분하게 이렇게 바꿔가는 거는 그거를 보장해주는 탄탄한 기반, 사회적 기반이나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하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닥을 깔아준 게 있으니까 그것 위에서 약간의 어떤 양념처럼 기발하고 창의력인 생각이 조금 올라가는 거지, 그거 자체가 미래의 세상을 어떻게 해준다.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이렇게 덜 드는, 예,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발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강평을 쭉 해주셨는데, 아까 우리 진재근 선생님 말씀처럼, 화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상대방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용서라는 부분은 하여튼 뭐 자기의 어떤 마음의 상태, 본인의 어떤 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용서다. 용서와 화해는 항상 같이 이렇게 바늘과 실처럼 같이 이렇게 붙어 다니더라고요. 뭐 용서라고 하는 부분하고 화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그 웰다잉 쪽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웰다잉을 얘기할 때 이제 용서와 화해를 많이들 강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상으로 이제 돌아와서 보면은 뭐 인간이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회자가 되는 거 아닌가. 자꾸만 이게 잊혀지거든요. 까먹고 또 실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게 또 이것도 뭐 회복 탄력성이 적용이 되는 건지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좀 해보곤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것도 용서라고 하는 개념도 지속적이고 뭔가는 좀 관심을 갖고 습관적으로 해야지만 그러한 감정들이 올바로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결국 뭐 자신을 위한 거라고 여기 설명도 돼 있습니다만 가장 아름다운 행위이다. 뭐 인간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화해를 하는 부분이고 또 용서하기 때문에 인간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일상에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기 가치 찾기 하여튼 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군가 칭찬해주면은 기분 좋고 좋죠. 실제로는 칭찬을 또 해준다는 거는 상대방의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칭찬이라고 하는 부분은 참 좋은데 남들이 해주는 칭찬에 덫에 휘말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암시를 주는 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뭐 자기 만족이라든지 자기 입장에서 항상 판단을 해야 된다. 진정한 또 자기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 뭐 청소년기, 노년기 어떤 뭐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좀 바뀌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의 자기의 그 가치의 기준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고민하고 찾고 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수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식의 맛이 먼저다라고 하는 부분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요. 저도 이제 뭐 식품업계 쪽에서 거의 한평생을 살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요. 뭐 사료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음식을 만드는 것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맛이라고 하는 부분이 본질적으로 어떤 그 구매 행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맛이 먼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맛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뭐 원료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회사 입장에서 봐서는 이제 레시피라든지 어떤 꾸준한 어떤 그 맛을 유지할 수 있는 선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위생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만이 고객이 찾는 그런 진정한 맛을 유지하고 창출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한글이 참 그 멋있는 부분이 맛을 생각할 때 제가 전주인가 어디 가서 이제
그 김치박물관이 전주 한옥마을에 뭐 김치 박물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현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맛과 멋이라고 이런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맛을 얘기할 때 항상 그 멋을 이렇게 또 첨언을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현대 사회에서 맛이라는 그런 본질적인 거 외에도 멋이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뭐 서비스라든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멋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맛과 같이 멋이 곁들어지면은 어떤 환상적인 조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계 이게 이제 교육에 있어서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 대부분들이 부모가 뭐 우월주의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다음에 엘리트 정신 이런 것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식을 뭐 엘리트로 키워야 된다라든지 남보다 앞서가게 키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월주의라든지 일등주의 뭐 이런 쪽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추구하는 어떤 그 인재 양성의 기준이 되어온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많은 것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문장을 보면서 실제로는 나를 낮추고 역지사지해 나가면서 서로 협업을 하고 공동사회를 이뤄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 더불어의 의식 이런 것들이 현대사회일수록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제 실생활에 들어와서 보면은 뭐 애들 사교육 시키고 이제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그 부모들이 그게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그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은 그 좀 왜곡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더불어라고 하는 그런 의식, 공동체 의식을 키워준다는 것들이 결국은 뭐 창의성, 올바른 그 창의성을 키우는 어떤 자양분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어제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1년 중 가장 아마 좀 짜증스럽고 힘든 이제 시기가 이제 뭐 한 달 정도 지속이 될 텐데 장마 기간 동안 하여튼 건강 잘 지키시고요. 하여튼 토요일 날 이렇게 또 좋은 걸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런 시간에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근데 이현수 대표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맨 네? 마지막에 아이들의 그 창의성 있잖아요. 네네. 아이들의 창의성. 그것이 이제 의도는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그리고 이건희 그 삼성 회장이 한 명이 뭐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 아닐까요? 요 맨 밑에 그 한 명의 그 창의성이 그 뭐 이렇게 세상의 미래를 바꾼다 그런 의도가 그런 거 아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런 의도로 저는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 이거 들으면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건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는 그 스티브 잡스는 장사꾼이었고 정확하게 말하기에는 스티브 잡스 뒤쪽에 그 워지니악이라고 하는 진짜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뒤에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스티브 잡스가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깥에 포장해서 비춰지는 쪽이 계속 그러는데 스티브 잡스는 사실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별로 아니에요. 물론 팔고 이런 거 하는 방면에서는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긴 있었는데 뒤에서 그거를 진짜 만들어낸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플을 대표하는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지, 애플 안에서 그만큼 그 많이 수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거를 전부 이제 독차지를 한 거죠. 실제는. 리더는 네, 그렇게 된 거지. 그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 시스템이 그 사람 하나에 의한 것이었으면 죽은 순간부터 해서 애플이 지금 남아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지금도 한결같이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뒤에 아까 여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것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지. 한 명의 창의성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 그 자녀들을 저렇게 계속 어떻게 교육을 해갖고 그런 애를 하나 만들까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조금 심하게 말하면 자녀를 자본주의 시장에다가 팔기 위한, 자녀를 잘 팔기 위한 준비,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게 자녀 자체의 행복을 고려한 건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교육이라든가 그런 쪽에 애쓴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가? 요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여기 써진 것대로 맥락을 해석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한 거지, 실제는 써진 맥락은 다르죠. 아까 3번 음식의 맛이 먼저다도 제목은 그렇지만 밑에 내용의 맥락은 외식업에 있어서라는 말이 빠진 거잖아요. 정확하게 보자면. 사실 밑에 있는 내용 자체는 외식업에 있어서 음식의 맛이 먼저다, 요 뜻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그 이야기하는 요런 것들이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토론하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일부러 맥락을 조금 비틀어서 해석을 한 거지. 예, 그런 쪽으로 4번도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필규 소장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가끔 이렇게 발췌하는 것들 보면은 그 4가지인가 맥락이 다 비슷한 맥으로 흐르는 것들이 간혹 있긴 했는데, 오늘은 너무 감사하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른 사고를 하게끔 한 발췌였던 것 같아요. 이러면은 생각의 깊이가 훨씬 더 넓어지고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서 오늘 너무 좋았다 라는 생각을 한번 잠깐 해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감사합니다.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